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이은 UAE 방문으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식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수지원 협정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를 특사로 방문한 이유 뭘까요? 이 미스터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 그 실수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간 거다.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진실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들어보죠. 들어보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지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 그러니까 비밀 MOU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원전을 수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1조 원짜리 우리 원전을 수입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추적을 해왔고요. 예.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1년의 진행 과정을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예. 국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예.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원전을 수출한 것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수출 대단한 성과다. 요것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비밀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을 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체결이 됐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네. 이건 확정적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걸 설명하러 임 실장이 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김 의원님 그러면 그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데 문정부가 안 들어주려고 한 거면 문정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양해각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문정부가 안 들어준 거라면 체결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십니까? 예,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 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한 아랍에미레이트 상호방위 협정이었어요. 상호방위 협정.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습니다. 2009년에는 그러니까 서명까지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군사 지원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건 명칭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노출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체결된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 복잡해서 2009년에 원전 수주하면서 군사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명이 안 되다 보니까 2013년까지 끌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MOU를 체결해줬다.
MOU를 체결했다. 예. 그런데 그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 그러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국군 파병. 예. 우리가 지금 특전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습니다. 이런 있죠. 어떤 그 파병의 의무와 예. 그다음에 병참물자, 뭐 탄약이나 장비 지원, 예. 그다음에 교육훈련, 아랍에미레이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예. 교육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4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됐다. 근데 이게 이행하기엔 너무나 무리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식으로요? 중후반부로 보여지는데 예.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예.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에 따르니까 예.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양국 간에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이런 거 약속을 해놓고서 왜 제대로 안 지키냐라는 얘기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만이 접수가 됐었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이 되고, 예. 또 예멘 내전이라든지 주변 아랍 정세가 굉장히 그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때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의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고요.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아랍의 그 분쟁에 연루될 어떤 그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김 의원님, 이 부분 좀 네. 확인해 주세요. 그 MOU에 네. 유사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중동 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적혀 있습니까? 있었답니까? 만약에 그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면은 그것은 거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그렇죠. 군사 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MOU로 격화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자동 개입까지는 아마 아닐 거다. 예,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게 자동 개입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준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야. 예, 한미 간에도 내용이요.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때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해구산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고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의 분쟁은 국지적이면서 비정규제한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군대를 예. 조속히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도 우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겁니까? 우선은 이게 뭐 우리가 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보다는 그 민감성 때문이에요. 이건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한국이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적대적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개입되는군요. 말리는군요, 우리가. 아니 이게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아니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상당히 한국에 대해 가지고 관여하려고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근데 이 의혹 제기를 듣고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실을 이 정권에 누가 정의당 의원에게 유출한 거냐.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국가기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뉴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 이 문제 진상규명하라고 외친 당이 누군데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왜 국가기밀을 말하냐 그러는데 아니 본인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정부 적폐를
이제 드러날 만하니까 말바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이걸 들은 것은 예.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라면 제일 기사를 많이 쓴 게 접니다. 그렇죠. 예. 지난 8년간 군사 잡지에서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고 예.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그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했어요. 예. 아, 그러다 그분들 보면 통해서 당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 예. 아. 그러면 현 정부가 기밀을 제공하지 않아도 예. 거의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 해온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또 예. 자기 능력으로 하는 예. 거예요. 퍼즐이 그리고, 좀 맞춰지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거 비밀 취급 인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김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이거 질문 드릴게요, 그럼. 자, 이 MOU는 굉장히 위험한 MOU다. 그래서 문정부도 망설였을 거다. 들어주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자, 1월 말까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예. 그 원만히 수습이 되면은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명 계약이건 뭐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히고 나서요. 그쪽에서 그럼 수정해도 좋습니다. 해야 수정하는 건데 아니면은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AE하고 협상이 우선이고 예.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지나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진실 된다. 밝히고. 진상규명해야 된다. 아, 진상규명 해야 된다. 그럼 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 예, 왜 국정조사만 합니까? 지금 당장 상임위 열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예. 예, 1월에 상임위 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이은 UAE 방문으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식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수지원 협정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를 특사로 방문한 이유 뭘까요? 이 미스터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면서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아마 그 나라 시임기를 거스른 것 같다. 그 실수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간 거다.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진실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들어보죠. 들어보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지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 그러니까 비밀 MOU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원전을 수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1조 원짜리 우리 원전을 수입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추적을 해왔고요. 예. 조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 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한 아랍에미레이트 상호방위 협정이었어요. 상호방위 협정.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예.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습니다. 2009년에는 그러니까 서명까지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걸 설명하러 임 실장이 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김 의원님, 네. 그러면 그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데 문정부가 안 들어주려고 한 거면 문정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 양해각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문정부가 안 들어준 거라면 체결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십니까? 예,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 방위.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1년의 진행 과정을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예. 국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예.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원전을 수출한 것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수출 대단한 성과다. 요것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비밀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을 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체결이 됐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네. 이건 확정적이다. 근데